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후 소식일까요? 햇빛 농사 작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배추 농사, 시금치 농사는 네. 너무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소비자들도 힘들고. 맞아요. 잡채에 시금치 못 넣는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전 세계 햇빛 농사는 올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쾌속 항진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엠버라고 영국의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하고 블룸버그가 이 전 세계 이제 에너지 분야 전망치 수치 이런 거를 내놓을 때마다 주요 언론에서 그냥 바로바로 속보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지난 9월 19일에 최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예, 제목을 딱 보니 전 세계 태양광 발전 2024년에도 계속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얼마나 급증할까 했더니 이런 네.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593기가와트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한 100기가만 넘으면 뭔가 큰 것 같은데 그냥 크다 이거밖에 이게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까? 무슨 뜻일까? 네. 맥락으로 보면은 어쨌든 작년보다 한 29% 증가한 규모래요. 작년은 어떤 해였냐 하면은 전년보다 86%가 증가한 기념비적인 해였대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이 업계 전문가들이 야 86%나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뜸할 거야. 더 못 오르겠지. 예, 천천히. 이랬는데 또 확 오르는 거예요. 아 미쳤구나. 이런 정도의 전망치가 나온다는데. 그야말로 고도 성장이네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궁금했죠. 네. 그래서 593기가와트는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일까?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태양광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지금 시사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체코 원전. 네, 우리 뭐 수출할 거라고 네, 하는. 이게 잘했네 못했네 네. 뭐 이러면서 정쟁으로까지 가잖아요. 체코 원전이 어느 규모냐면은 1기가와트짜리 4개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4기가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1에서 1.2기가, 그러니까 4에서 5기가 사이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은 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하면은 보통 한 10년 보고 짓잖아요. 네. 이 정도에서 이게 우리나라 국익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몇 기가라고 했죠? 593기가와트. 593기가와트.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원전 593개를 그러게요. 한 해에 졌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막 흥분하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단순 비교는 안 되고 왜냐하면 593기가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래요. 발전 용량이 아니라 이게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설치 용량인데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태양광 발전 시간이 이제 하루 종일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전하고 달리. 평균 한 하루에 3.4시간 정도 발전한다라고 잡는답니다. 네. 봄에는 길고 겨울엔 짧은 거예요. 이게 평균으로 해서. 반면에 원전은 이론적으로는 1년 365일 발전이 가능하죠. 그렇죠. 24시간.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전도 1년 365일 풀 가동하지는 않은데요. 한 달 만은 쉰대요. 뭐 연료 교체도 하는 때가 있었고 네네. 휴식을 하고 잠깐 이렇게 그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네. 시기가 한 달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이것저것 다 해서 아주 거칠게 비유하면 지금 593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새로 설치했다는 의미는 네. 원전 한 100기 정도를 만들었다. 오호, 그래도 많은데요. 그래도 원전 많죠. 100기. 예. 1년에 원전 100기씩을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를 이제 눈앞에서 보고 계신 건데요.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엠버에서 나온 그 보고서 그래프인데 저걸 보시면 해마다 계속 그 더 많이 짓고 있는 거를 가속도를 내서 더 많이 짓고 있는 그래프가 한눈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치를 다 깼어요. 아, 이 정도 올랐으니까 다음엔 뜸하겠지 하면 더 오르고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더 오르고 계속 그런 그래프가 지금
그 수치로서 네. 입증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원전 100기 정도 이렇게 짓는 용량을 올 한 해 다 짓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100기가와트면 우리나라 모든 전력을 다 커버하는 전기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력 피크가 찰랑찰랑했다고 할 때가 예비 전력 다 합쳐서 10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세계에서 만든 태양광으로 그냥 우리나라. 거칠게 얘기하면 태양광은 어차피 이제 밤에는 안 됩니다만 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다 커버할 만큼을 짓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전기력 사용량이 적은 나라도 아닌데. 예. 예.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이 햇빛 농사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대 강국이 꼽히는데요. 태양광 5대 강국. 예, 여기서 한 절반 넘게 쫙 계속 짓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중국?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절반 넘게 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의외로 인도입니다. 인도요. 예, 인도 엄청나게 짓고 있고요. 인도는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더 많이 졌대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태양광을 그렇구나. 짓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나라가 독일. 독일. 예, 독일이 좀 주춤했다가 그 이 나라가 행정 혁신을 해가지고 네.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옥상에다가 그렇게 많이 짓고 있다. 아, 참고로 독일은 우리보다 일조량이 안 되는 적은 나라입니다. 나라잖아요. 예. 네. 그 다음 5위가 빅5 5위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예. 룰라의 브라질. 네. 이 5나라가 전 세계 설치 용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4분의 3 파이를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손가락 빨고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지은 나라들의 순위를 쫙 매긴 거예요. 궁금해요. 엠버에서. 이거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은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예, 여기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작년보다 더 많이 능가한 그런 설치 용량으로 1위가 포르투갈, 2위가 튀르키예입니다. 아, 터키요. 튀르키예. 예, 3위가 인디아고, 그러니까 인도고, 4위가 미국이고, 5위가 이탈리아고. 이탈리아까지. 예, 쭉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신흥 강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 그림은 그대로 띄워놓고 제가 엠버 연례 보고서를 아주 현미경적으로 관찰하신 분의 기사를 잠깐 인용해서 네. 그대로 보겠습니다. 황인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이 에너지 경제에 기고한 그 기사에서 잠깐 황민수 전문위원이 기고한 거에서 보면 2023년 작년도 태양광 발전량 순 증가량 순위가 나옵니다. 1위가 중국이었고 2위가 브라질, 3위가 프랑스,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독일, 6위 스페인, 7위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일본이 7위, 1위가 중국. 네. 8위가 이란. 놀랍죠? 그렇네요. 이란. 9위가 네덜란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 56위. 어유. 뜻밖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를 이제 인구수 5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 순위를 또 매겼어요. 그러니까 네. 5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지은 나라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53%를 짓고 있다. 지금 최근에 막 불붙었네요. 이 나라는. 2위가 아랍에미레이트 78%, 3위가 이란 55% 증가.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은 66위. 아니 좀 이건 너무한데. 0.4% 증가. 최근 들어와서 더 둔화된 나라로 그러네요. 꼽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순위가 2020년 같은 대비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전량 증가율 순위. 이거는 다 떠나서 올해만 보자. 네. 올해 얼마나 더 짓고 있는지. 태양광으로. 예, 1위 리투아니아 오. 1820%.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네요. 4년 전에 비해서 1820%를 짓고 그러니까. 있다. 2위 콜롬비아 1618%.
3위 폴란드 941% 증가. 네. 참고로 폴란드는 OECD 중에서 석탄 점유율 1위였던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탄광이 많았죠. 예, 4위 오스트리아, 5위 에스토니아 다 들어보지 못한 신흥 강국들이 쭉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2위. 비교 대상국이 32위였습니다. 아, 그럼 꼴등한 거네요. 예. 32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영국 싱크탱크 엠버 보고서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엠버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써 있나.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론 영문이라서 제가 좀 딸리기 때문에 잘하시면서 괜히 그러세요. 이걸 그냥 거칠게 한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그대로 읽을게요. 엠버 보고서 올해 5월에 발표된 겁니다. 대한민국 2023년에 대한민국은 전력의 62%를 화석 연료에 의존했다. 이는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한국에서 가장 큰 단일 전력원은 원전으로 29%인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5% 점유에 그쳤고 이는 글로벌 평균치인 13%나 이웃나라 일본 12%, 중국 16%에 비해 뒤처진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이미 이 나라의 천문학적인 화석연료 비용을 상쇄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태양광이 천문학적인 화석연료 비용을 상쇄했다는 게 5% 점유에도 불구하고 아하. 이게 그나마 이거라도 없었으면 더 지금 가스값, 석유값, 그렇네요. 석탄값 그렇네요. 오르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됐을 거다. 그렇네요. 이런 얘기니까 네. 열심히 분발하세요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태양광이 아니면 전기요금이 더 오르겠네요, 지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엠버의 마지막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충격적인데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석탄은 어떻게 되고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의 그래프를 보는데 2023년까지는 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엎치락뒤치락이었어요. 네. 근데 2023년 후반부터 재생에너지가 확 앞서더니 2024년,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는 하늘 높이 쭉 올라갑니다. 2040년까지 쭉. 석탄은 2040년까지면 0으로 수렴될 것이다. 저는 이게 각 국가들의 미래하고도 관련된다.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2040년이면 0으로 되는 네. 그런 나라의 운명인데 우리는 갈림길이죠.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화석연료로 갈 거냐, 청정에너지로 갈 거냐.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수치가 좀 충격적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